자, 불로초 10기 1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쉬는 시간 가셨죠? 자, 이제 2교시 시작합니다. 자, 질문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또띠또님 대표님이 여정 아카데미 학습관리자 페이지 PC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려요.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자, 주소는 이렇습니다. 주소예요. 이게 주소입니다. propi.co.kr blog 블로그 10 블로그 10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 주소로. 그래서 그 인터넷 창에서 propi.co.kr 블로그 10이라고 하면 바로 나와요. 요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문자로 다 드렸고요. 비밀번호는 문자로 다 드렸고, 우리는 어차피 지금 우리 학습 페이지만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문자로의 비밀번호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 확인해 보시면 비밀번호 있죠? 예. 여기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학습 관리자 페이지가 이제 보이십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오셔서 금방 제가 그 이모찌 쓰는 방법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여러분 또 이모찌 찾아가라 그러면 마케팅 툴에 가보시라 그러면 또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바로 그냥 또 이모찌 달아드렸어요. 기능을. 그래서 새로 고침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새로 고침 눌러보시면, 아니면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모찌라고 해서 있을 거예요. 그 이모찌 누르시면 바로 특수문자로 가니까 여기에서 특수문자 복사하셔서 여러분 그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글 쓰는 거였습니다. 위치 남기는 거거든요. 위치 남기는데, 자, 여기다가 우리 사진을 이제 업로드해 볼게요. 사진. 그러니까 본인의 사진입니다. 자, 본인의 매장 사진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본인 매장 사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샘플로 사진 드릴게요. 샘플로 연습을 위해서 샘플 사진 드릴게요. 난 지금 사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본인 사진을 넣으시는 거고, 당연히 내가 지금 당장 늘 사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학습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샘플 사진 올려드렸습니다. 1, 2. 그래서 샘플 사진 1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나올 거예요. 삼형임산사 사진이 나올 겁니다. 우리 여정가족님 매장이에요. 우리 저기 제가 그 작년에 갔다 왔었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 들렸다 왔죠. 여기가 이제는 영주에 있거든요. 영주시. 풍산읍. 삼형임산사. 우리 불로초 1기 우리 교육생분이십니다. 1기. 그래서 요거 사진이 나오는데요. 요 사진을 써볼 거예요. 요 사진을 쓸 건데요. 샘플로. 그래서 본인 사진 있으면 당연히 본인 사진 넣으시는 거고, 본인 사진 있으면 본인 사진 넣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연습 삼아서 샘플로 그냥 사진 넣어보는데요. 여기 보면 샘플 사진 1을 눌러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얘를 우클릭하셔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해 보세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자, 사진 한 장만 다운로드 합니다. 샘플 사진 1만 다운로드 해보세요. 다운로드. 자, 본인 사진이 있다 하신 분들은 본인 사진 쓰시고요. 매장 사진. 없으신 분들만 그냥 지금 교육을 위해서 샘플 사진 드렸으니까 클릭하시고 사진 나오죠? 우클릭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우클릭하시면 떠요. 이렇게 우클릭하면 뜹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해보세요. 다운로드. 자,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이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블로그에 사진을 업로드 해볼게요. 자, 블로그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게 플러스라고 있거든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가보면
사진이라고 있습니다. 예, 사진 추가라고 있어요. 맨 왼쪽에, 맨 위쪽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진 추가라고 있습니다. 사진. 예, 보이시죠? 왼쪽 상단에 사진이라고 있어요. 사진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자, 얘를 여러분께서 다운로드했던 사진을 클릭해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진 들어가죠. 다시 사진 업로드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여기 위에 가면 기능이 있어요. 메뉴에 사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요거 누르셔서 그냥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모바일로 하신 분도 똑같습니다. 모바일 하신 분들은 거기에 보면 사진 업로드 바로 나와요. 이렇게 플러스 누르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업로드 하시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이 너무 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글은 요 정도인데 사진이 너무 커. 그러면 사진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사진을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좀만 이렇게 줄이십니다. 예, 사진이 너무 크다 하신 분들은요, 간단해요. 그냥 사진 한번 클릭하시고 그럼 외곽이 표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외곽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좀 줄여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진이 너무 크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줄이십시오. 네, 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어떻게 보내줘? 라고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예, 가장 쉬운 방법은 카톡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카톡이에요. 카톡. 어떻게? 여러분, PC 카톡 컴퓨터에서 쓰지 않으세요? 혹시 컴퓨터에서 PC 카톡 안 쓰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카톡에다가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내 카톡, 나에게. 그런 다음에 PC로 가셔서 PC 카톡 여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모바일로 블로그를 들어갑니다. 똑같이 지금 이 화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글만 쓰고요. 글만 쓰고 저장을 해놓으세요. 글만 쓰고 저장을 해놓으십시오. 저장. 그런 다음에 모바일로 블로그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들어가면 되죠. 네이버에 가셔서. 그런 다음에 수정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바일에서 그냥 바로 사진을 직접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글은 먼저 PC로 다 써놔. 왜냐하면 PC로 쓰는 게 좋습니다. 글을 다 써놔. 그런 다음에 사진은 어차피 폰에 있어. 그러면 임시 저장만 해놓고 모바일로 연 다음에 모바일에 있는 폰 사진을 다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로 사이사이.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아예 처음부터 PC 카톡에 보내서 카톡에다가 내가 보낸 다음에 사진을 PC 카톡에서 다운로드한 다음에 그냥 PC에서 컴퓨터로 붙이는 방법이 있죠. 대부분 같은 질문 주세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진이 다 폰에 있다. 나는 사진이 다 폰에 있어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붙이느냐 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좋은 질문 주셨어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갈 겁니다. 하나만 더 갈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를 더 가느냐? 우리가 위치를 하는 거잖아요. 위치.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또 그 지도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지도를 넣으셔야 돼요. 그럼 지도를 어떻게 넣느냐? 잘 보세요. 이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지도 넣는 거. 위에 가보시면 장소라고 있어요. 장소. 위에 가보면 장소라고 있습니다. 장소 보이시죠? 장소를 클릭합니다. 장소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지도. 여기에다가 본인의 상호를 검색해 보는 겁니다. 본인의 매장.
그래도 네이버 지도 검색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본인이 안 뜬다 그러면 네이버 지도 등록이 안 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도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걸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다 있을 겁니다. 자기 그 매장 네이버 지도에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거 선택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떠 있죠? 프로필 떠 있습니다. 추가를 누르신 거예요. 이렇게 추가.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밑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본인의 매장 지도가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도 등록을 무조건 해야 돼요, 블로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그 네이버 플레이스에 거기에 블로그 리뷰가 올라갑니다. 블로그 리뷰라고 해서 여러분 그 블로그 이 여러분의 매장을 리뷰한 그 횟수가 올라가거든요. 횟수가 뜨는데 그게 이렇게 해야지만 횟수가 올라가요. 이렇게 해야지만 더 여러분의 그 매장이 바이럴이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더 확산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블로그 글 쓸 때는 지도를 무조건 넣어주십니다. 지도, 장소.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 글을 써달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좀 글 좀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글 쓸 때 장소 태그를 무조건 넣으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본인의 매장 장소 태그를 넣어달라고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꼭 얘기하셔야 돼요. 꼭. 자, 여기까지 해보십시오. 자기의 매장을 지도를 여기다가 넣어 주십니다. 자, 넣으셨나요? 여정님, 저는 지도가 안 나옵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예, 여정님,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요, 저 매장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해서 네이버 지도 검색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검색 등록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여러분의 지도를 등록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호, 여러분의 매장을 여기에 가서 업체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업체 등록을. 그래야지만 지도에 떠요. 근데 웬만한 분들은 다 떠 있을 텐데 혹시나 내 매장이 네이버 지도에 안 나온다는 분들은 여기에 가셔서 꼭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 태그까지, 장소 태그까지 무조건 달아주신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는 또 다음 단계로 가봅니다. 다음 단계로. 자, 그 다음에 외관 이미지도 있으면 다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게 입구 사진이라든지 외관 이미지, 사진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음식점 외관, 매장 외관, 위치 사진 이런 거 다 넣어주셔야 돼요. 사진이 많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때 넣는다. 요때 딱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 메뉴판 사진입니다. 메뉴판 사진. 가격 정보 이런 거. 메뉴판을 보고 놀랐어요. 가성비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 국밥, 특소고기 국밥, 수육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격 메뉴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직접 찍은 메뉴판 사진은 정말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저도요, 사실 음식점 갔을 때, 매장 갔을 때 그 블로거들이 이렇게 글 남겨주는 건 잘 믿진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지난 것들은 이게 정말로 올라지 않았을까?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메뉴판이 딱 올라와 있으면 이제 그 현장의 메뉴판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신뢰감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블로그에 글을 여기 쓸 때에 실제 판매되고 있는 그 메뉴판 있죠. 여러분의 메뉴, 여러분의 매장에 있는 거. 나는 음식점이다. 그럼 음식점 메뉴판. 나는 무슨 서비스업이다. 그럼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런 뷰티 쪽 한다. 예? 뭐 피부관리실이다. 그러면 피부관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정찰 가격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 같이 올려주시면 진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네이버 알고리즘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뉴판을 올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가격 이제는 올려주는 거네요. 가격. 자, 여기서 이제는 그 다음은 가격이네요. 그죠?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메뉴판, 여기다가 이제 메뉴 사진, 이런 식으로 해서 메뉴 사진을 여기다가 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가격 부분이었어요. 그죠? 이제는 가격을 쓰는 칸이었구나. 그 다음 단계는 가격 쓰는 거구나. 직접 찍은 메뉴판 사진 꼭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 음식 사진과 상세 후기입니다. 자, 드디어 국밥 등장. 국물이 뽀얗고 고기가 듬뿍 들어있어요. 특히 고기 씹는 식감이 부드럽고 잡내도 없어서 놀랐습니다. 밑반찬까지 하나같이 정갈하고 맛있어요. 해서 이제는 이제 후기를 남기는 거죠. 내가 그 음식을 받고 느낀 점.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내가 그 서비스를 받고 정말 놀랬다. 정말 좋았다. 우리 여정가족님 1기분에서 마곡동에서 그거 뭐라 그러죠? 테라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와 봤어요. 그 1년도 더 된 얘기인데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 후기를 달아드렸죠. 그래서 정말 그 리얼한 후기, 리얼한 후기를 여기다 이제 달아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진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 음식 사진과 상세 후기잖아요. 국밥 클로즈업 하고 있는 거, 고기 들기샷. 그 고기 들기샷이 뭐예요? 그 음식을 이렇게 수저에다 이렇게 드는 샷 있죠. 그러니까 밑반찬 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 사진은 최소 3장 이상. 특히 젓가락, 숟가락으로 음식 떠올리는 액션샷은 몰입도 증가된다. 자, 액션샷 찍는 방법 좀 더 알려드릴 겁니다. 액션샷 찍는 방법 좀 더 알려드릴 거고, 국밥 클로즈업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고기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최소한 음식 사진이면은 음식점이라 그러면 음식 사진 3잔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게끔. 그래서 막 그냥 막 먹고 있는 거, 음식 사진. 그래서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십니다. 좀 글 써보고 우리 액션샵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글 써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후기 쓰고요. 이제 사진을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 해줘야 되겠죠? 사진 업로드하고, 그죠? 사진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액션샷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액션샷이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액션샷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액션샷이라는 거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또 학습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액션샷 만들기라는 거를 제가 또 올려드렸습니다. 액션샷 만들기라는 요거를 한번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는 강의안 다운로드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요런 강의안이 나옵니다. 자, 액션샷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움직이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액션샷, 애니메이션 파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애니메이션 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강의안은 어디 있다? 강의안은 제가 들었던 학습 관리자 페이지 여기에 4번째 가보면 액션샷 만들기라는 강의안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강의안이 나오는데요.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요거를 저기 갤럭시 기준입니다. 갤럭시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애플도 다 있습니다. 아이폰도 다 있어요. 그 갤럭시 가보시면은 여기 보면 그 사진 있죠? 여러분 갤럭시에 가보면
사진 있죠? 사진 찍기. 사진 찍기를 이제 눌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을 놓고요. 동영상. 예, 동영상을 놓고 녹화를 누릅니다. 자, 동영상으로 놓고요. 이제 동영상 녹화를 하는 거예요. 짧게 한 10초 정도.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겁니다. 10초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점이면 이렇게 음식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이렇게 고기 이렇게 드는 거 있죠. 예, 고기 이렇게 드는 거. 뭐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뭐 테라피다 그러면 이렇게 딱 누르고 있는 거, 지압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 이렇게 모양을 한 10초 정도만, 예, 10초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일단 동영상으로. 그런 다음에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갤러리로. 이제 찍었으니까 그 동영상의 갤러리로 가는 거예요. 갤러리를 보시면 찍은 겁니다. 이렇게 찍었죠? 10초 찍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10초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죠? 10초 찍었어요. 10초 찍었죠? 자, 그래서 요거를 10초 찍은 걸 보고 터치를 하시면 요거 이게 10초 찍은 걸 터치하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플레이가 돼요. 그죠? 플레이가 되는데 위에 가보면 여기 위에 가보면 점점점 3개가 있을 겁니다. 점점점 3개. 이 점점점 3개가 있어요. 자, 얘를요. 점점점 3개를 눌러보면 GIF 만들기라고 뜹니다. 간단해요. GIF 만들기라고 떠요. 그래서 이거를 GIF 만들기를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GIF 10초 내가 10초까지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다 선택하고 내가 이제 만들고 싶은 움직이는 사진 만들고 싶은 대로 요거 구간 설정하시고, 예, 구간 설정하시고 1배속 정배속이죠. 아니면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배속을 바꾸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는 거예요. 저장. 그러면 GIF가 저장이 됐습니다 라고 뜹니다. 갤러리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GIF라고 떠 있어요. 사진이 GIF라고 떠 있습니다. 예, GIF라고 떠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의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겁니다. 요 GIF 파일을 여러분의 블로그에 사진 업로드하는 거예요. 사진 업로드. 그러면 움직이는 사진이 됩니다. 여러분 그 블로그나 뭐 여러분 다양한 그 컨텐츠 가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사진 나오잖아요. 마치 그 동영상처럼. 근데 그게 동영상이 아니거든요. 예, GIF 포맷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파일입니다. GIF 우리가 금방 했듯이 쉽게 만들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포토샵 가갖고 되게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워낙 좋아져서 금방 만듭니다. 금방. 제가 하라는 대로 동영상을 찍는다. 그거를 GIF로 변형한다. 그런 다음에 걔를 여러분의 블로그에 업로드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액션샷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음식점 이렇게 먹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다른 분들은 오케이? 그래서 그 강의하다가 여러분 이게 보다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녹화 강의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블로그를 잘 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신 분들은 당연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고 디지털이라는 전환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그동안 블로그를 안 써봤어. 근데 이제 블로그를 써야 돼. 필수니까 요즘에는. 그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쉬워져요. 금방 합니다. 금방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시니어 분들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계속적으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음식점을 샘플로 놓고 가는 거니까 그럼 본인의 이제는 사업에 맞게끔 이 아이디어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그럼 애니메이션 파일을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매장 내부 및 분위기. 내부는 깔끔하고 널찍해서 혼밥하기도 가족끼리 오기도 좋았어요. 점심 피크타임에는 테이블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매장 안쪽
아까는 외관이었고요. 지금은 안쪽, 전경, 좌석, 풍경,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부 쪽을 사진 찍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장, 여러분의 업종이 다양할 수 있어요. 음식점 아닌 분도 많죠. 똑같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내부 사진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내부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 그래서 내부 분위기를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내부 이미지를 글을 쓴다. 그 다음 자, 추천 포인트 꿀팁 단계입니다. 네, 내부 사진까지 이제 얘기했으면 이제는 방문 꿀팁이라고 해서 뭐 피크 시간대는 언제고 언제 오면 좋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한다. 이런 거 꼭 써주세요. 이런 거 되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분들께 추천한다. 자, 든든한 한 끼 찾는 직장인, 조용하고 깔끔한 한식 찾는 부모님, 혼밥도 환영하는 국밥집, 이런 식으로 어떤 분들이 여러분의 매장에 찾아오면 좋을지를 이런 걸 우리가 큐레이션, 맞춤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매장은 이런 분들에게 참 좋아요. 이런 거죠. 이 매장은 이런 분들이 오면 참 좋은 매장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걸 고객을 찾는 방법이에요. 나 직장인인데, 나 혼자 혼밥을 자주 먹는 사람인데, 여기는 혼밥도 환영하는구나. 그럼 가게 된다고요. 뭐 음식점 사례지만 여러분의 매장에 맞는 고객을 특정해서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해당하시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내가 이런 필요성이, 이런 니즈가 있었는데. 예. 누구에게 추천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면 공감도와 체류 시간이 길어집니다. 누구에게 정확하게 이게 추천되는지, 이 매장이 누구에게 참 특화되어 있고 좋은지를 여기에다가 좀 적어주시고요. 자, 요런 이모티콘, 제가 아까 드렸던 이모티콘 그 사이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걸 적절하게 섞어주시면 이뻐요. 예. 우리 정희 대표님이 좋은 질문 또 주셨습니다. 내 가게를 내 블로그로 계속 홍보해도 되나요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요, 후기 남기는 거죠. 그죠? 후기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매장을 내가 후기 남기면 되게 민망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응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매장은 이런 게 좋습니다. 내가 내 거 글 쓰는 거라면, 내가 우리 매장을 홍보하는 거라면 후기 관점이 아니라 내 매장을 소개하는 관점으로 요거를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남한테 맡길 때,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한테 좀 글 좀 써달라, 네 블로그로. 친척들한테 야 우리 글 좀 써줘, 이럴 때, 부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써라고. 요걸 후기 글이니까. 그리고 내가 내 매장 홍보할 때는 요거를 참고해서 글을 쓰면 돼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순서는 똑같아요. 네. 순서는 똑같게, 그 단계는 똑같게 해서 미사오고만 바꿔주면 좋죠. 우리 매장 찾아올 때의 꿀팁. 자, 우리 매장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홍보해줘요. 계속 홍보해주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예, 계속 홍보한 거 나쁘지 않아요. 블로그니까 상관없습니다. 블로그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요쪽에 제가 좀 담아 들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전략 부분이라서 학습관리자 가보시면은 요쪽 필수 개념 강의 때 상위 노출 블로그 10개명 요쪽에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그래서 타겟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방문 꿀팁 이런 거 남겨주시고 이제 추천 포인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무리인데 깔끔하고 든든한 한 끼 싶을 때 이 집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재를 만드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연락처 남기는 거. 연락처 남기는 거. 그래서 요거를 남겨주시는데 우리가 여기 CTA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CTA라고, 이건 뭐냐면 Call to Action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런 거를 Call to Ac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 갔어? 네.
이 call to action이에요. 액션을 부른다. 그죠? 액션을 부른다. 액션이 뭐예요? 구매잖아요. 구매잖아요. 구매. 액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밑에다가 링크를 꼭 달아주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는 링크를 달아줘요. 링크. 어떤 링크? 여러분의 스마트 플레이스 링크라든지 여러분의 매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스마트 플레이스 링크를 달아주면 너무 좋죠. 쇼핑몰이 있으면 쇼핑몰 링크를 단다든지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 여러분의 스마트 플레이스가 있으면 그 스마트 플레이스 링크를 달아준다든지. 그래서 콜 투 액션을 꼭 유도하셔야 됩니다. 글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네, 글만 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뭐 해야 된다? 링크를 달아주셔서 여러분 매장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위치 안내하고 링크를 꼭 달아주셔서 콜 투 액션이 될 수 있도록 매장에 실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블로그가 힘이 돼요, 여러분께. 예, 그래야지만 여러분 블로그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어떤 걸 했냐면 임대업으로, 음식점으로 한번 우리가 예를 삼아서 이렇게 이제는 해본 겁니다. 음식점을 삼아서.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보시고 오늘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꼭 글을 한번 써주십시오. 이런 형식을 한번 써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내 매장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예, 소개하는 글을. 이해되셨죠? 어떤 개념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시는지.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 좀 해봅니다. 자, 학습관리자 페이지에 이제는 오시고요. 자, 오늘 했던 내용을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첫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이었고요. 첫 시간 때에 여러분 이 학습관리자 페이지는 제가 모바일로 다 드렸습니다. 링크. 그래서 모바일 문자 가보시면 prpr.co.kr/블로그10이라고 링크 문자 다 드렸고요. 그 밑에 비밀번호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조건 요거는 기본으로 놓으시고 강의 입장 누르시면 우리 강의 입장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강의안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모찌, 그 다음에 샘플 사진 드렸고요. 필수 개념 강의 꼭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실습 강의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디자인 쪽이니까 세팅하는 쪽, 처음에 네이버 블로그 세팅하는 거.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고 강의는 내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보기 하시면서 복습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도 불구하고 훅 들어간 겁니다. 자, 링크는 어떻게 되냐? 이제 질문 주셨는데 뭐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볼게요. 자, 프로피알 가봤습니다. 프로피알 갔더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스마트 플레이스죠. 여러분 지도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네이버에 가셔서 여러분의 매장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지도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도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프로피알이 있을 거예요. 자기 거. 그러면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 공유라고 있어요. 공유. 이렇게 공유라고 있습니다. 공유. 네, 공유. 공유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와요. 이렇게. 네. 공유 버튼 누르면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링크 주소.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본문에 붙여넣기 하는 거야. 얘를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본문 글 가셔서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클릭하면 뭐가 된다? 얘가 뜨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이면 요 페이지가 보입니다. 요 페이지가. 요 페이지가 보여요. 요 페이지가 보이면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스마트 플레이스랑 블로그랑 되게 잘 붙거든요. 되게 연동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서로 뭐랄까요? 보완제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랑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랑은 진짜 보완제 역할을 합니다. 서로.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도 100% 활용하시고 요 블로그도 100% 활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링크 다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 주셨고요. 그래서 요 학습 관리자 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 꼭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아니면 카톡 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강의했으면 좋겠고 수업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다음 주 목요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7일이고요. 14일은 없고요. 14일은 없고 21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와도 어차피 강의 없어요. 그래서 21일 그 다음에 28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없어요. 예.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여정님, 저는 블로그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주십시오. 자, 없으시면 하나만 또 갈게요. 자, 하나만 갑니다. 자, 여러분 강의한 가보시면, 강의한 가보시면요. 자, 이것 좀 가볼게요. 자, 여기에 강의안이 여러분 그 필수 이론 강의 있죠. 여기 필수 이론 강의에 있는 강의안입니다. 요 내용들이에요. 요 내용 필수 개념 강의에 있는 요 내용이 요 불로초 강의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잘 보시고 그 실습 강의에서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블로그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한번 가보십시오. 자, 네이버 블로그로 와볼게요. 네이버 블로그 다 와보세요. 자, 자기의 블로그로 와보십시오. 자기의 블로그로 다 와보세요. 그러면 밑에 프로필에, 여기 프로필에 가보시면, 밑에 프로필에 가보시면 여기 관리 통계라고 있습니다. 관리 통계. 예, 관리 통계라고 있거든요. 요 관리 통계라고 보이실 거예요. 관리 통계. 자, 관리 통계를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에 블로그 정보라고 나옵니다. 블로그 정보. 블로그 정보. 자, 블로그 정보는요, 여러분의 그 네이버 블로그의 기본 세팅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이미 제가 여러분 다 드렸습니다. 녹화 강의 때. 요 내용이거든요. 필수 이론 강의에 기본 설정하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 내용이에요. 기본 설정하기가. 요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방법을 어려워하셔서 제가 오는 방법만 말씀드린 거예요. 아,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본 정보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의 블로그 이름이라든지 활동명, 그 다음에 소개글, 블로그 주제, 그 다음에 네이버 톡톡 연결, 사업자 확인에서 사업자 확인은 어차피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네이버 톡톡 연결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세팅이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기본 정보입니다. 네이버 기본 정보. 그래서 요거 강의한 꼭 보시고 기본 세팅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기본 세팅 꼭 해주셔야 돼요. 네이버 블로그 기본 세팅. 그 다음에 서체 설정. 서체 설정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요거 오셔서 여러분의 그 글자 폰트라든지 처음부터 글자 포인트를 몇으로 할지 그리고 서체를 뭘로 할지를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서체 설정도 기본 세팅으로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꼭 다음 시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강의 한 보시면서 시간 충분하죠? 오늘부터 2주간 있으니까 여러분 꼭 보시면서 기본 세팅 다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네이버 블로그는 여러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보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네이버를 치고 들어오거든요. 네이버에서 그 매장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는 아직도 힘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힘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이해 못하겠다고요? 그 보시면은
필수 실습 강의 여기에 들어가면 내용이 나오는데 본인의 블로그에 기초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네이버 블로그의 기초 세팅인데 그걸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신의 그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고요. 본인의 블로그 들어가 보세요. 아까 우리가 들어왔었죠? 예, 본인의 블로그 들어오시고 본인의 블로그에 이렇게 들어와 보십시오. 처음에 블로그 들어오면 이렇게 내 블로그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관리 통계라고 있을 거예요. 관리 통계. 예, 밑에. 예, 이 관리 통계를 누르시고 관리 통계를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 설정에 블로그 정보라고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 블로그 정보라고 있거든요. 이게 기본 정보예요. 여기서 이제 글을 쓰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저기 기본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블로그명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강의 들으면 이 내용이 이제 나와요. 예, 블로그명은 어떻게 세팅하고 설명을 어떻게 쓰는지를 예, 그래서 저기 가는 방법을 여기 강의 안에 드렸습니다. 강의 안에 드렸으니까 요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우리 정희 대표님 오케이? 아니야? 그 자기 블로그 가보세요. 자기 블로그. 네이버에 로그인 하시고 블로그 클릭하시고 예. 자기 네이버 로그인 해주시고 여기 블로그 위에 있는 블로그 눌러주시면 여기 내 블로그라고 나오잖아요. 이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 이제 내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내 블로그. 예. 내 블로그 누르시면 자기 블로그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자기 블로그로 이동하는데 밑으로 프로필 밑에 가보면 관리 통계라고 보여요. 관리 통계. 예. 관리 통계라고 보입니다. 관리 통계. 예. 글쓰기 옆에 여기 조그맣게 있어요. 되게 찾아보셔야 밑으로 쭉 내리셔야 돼요. 블로그가 좀 꾸며 놓으신 분들은 좀 밑에 내려가 있을 겁니다. 예. 관리 통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가서 블로그 기본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예. 그래서 그 네이버 블로그는 아직도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블로그는 정말로 그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그 챗 GPT나 생성형 AI가 학습을 하는데 학습할 때에 이 수많은 콘텐츠들을 학습한단 말이에요. 그 네이버 블로그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동 맛집을 추천해 달라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노출해 주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졌어요, 사실. 그래서 블로그를 꾸준하게 해주는 게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블로그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왜? 내가 콘텐츠를 계속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게 남이 많이 보던 안 보던 간에 생성형 AI가 학습을 해서 노출하기 때문에 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꾸준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는 유튜브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은 거죠. 예. 이럴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건데 우리 대표님들 시간 없는 거 저도 알거든요. 장사하느라고 시간 없고 사업하느라고 시간 없고 다 압니다. 아는데 지금 변해야 될 때는 맞습니다. 지금 변해야 할 시기거든요. AI가 지금 출현한 시기고 AI가 있다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됩니다. AI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AI에 맞춰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아셔야 됩니다. AI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AI를 이해하고 AI를 공부하기 앞서서 디지털이 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가 접근하기가 제일 쉬워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블로그로 기본을 다져놓는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블로그로 시작했고요. 파워블로그였거든요. 그러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의 중요성은 뭐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꾸준하게 글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글 쓰는 실력도 늘고 내가 어떻게 고객과 소통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글을 모바일이던 PC든 간에 계속적으로 써주세요. 예, 그게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 알고리즘은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알고리즘은요, 뭐 네이버 블로그든 뭐 네이버 알고리즘이든 유튜브 알고리즘들 간에 가장 좋게 보는 거는요, 꾸준하게 컨텐츠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좀 심하죠, 솔직히. 1일 1영상을 올리잖아요. 1일 1영상. 되게 심한 편입니다. 근데 유튜브는 너무 좋아해요. 제가 블로그가 파워블로그였는데 그 당시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1일 1포스팅이었어요. 하루에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매일 하나씩. 파워블로그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알고리즘은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성실함, 꾸준함, 그것도 좋은 컨텐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하는 거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 사업하느라고 시간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변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이제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 열정을 가지고 조금 시간을 계속 조금씩 이젠 할애하셔 갖고요. 블로그 글을 꾸준하게 써보십시오. 예. 정소연 대팀이 정말 좋은 또 질문 주셨네요. 업종 변경됐는데 전에 쓰는 블로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그냥 삭제하고 새로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새로운 블로그를 다시 해야 될지, 기존에 있는 글 남겨서 새로 써야 될지, 이거 되게 고민스러우시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썼던 글이 많냐? 썼던 글이 많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블로그 그냥 갖고 가십시오, 그냥. 예.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동안 썼던 글들이 버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다가 그냥 뭐냐면은 새로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 하다가 꽃집으로 바꿨어. 그럼 앞으로 꽃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꽃 얘기만 계속 하세요. 그러면 알고리즘도 이 블로그가 처음엔 음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꽃에 대한 콘텐츠를 남기는구나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꽃을 검색했을 때 추천 글로 떠요. 그래서 전에 있는 그 포스팅이 너무 많다. 그거 지우기 아깝잖아요. 없애기 아깝잖아요. 그냥 놔두십시오. 놔두세요. 놔두고 그냥 새로운 콘텐츠 계속 꾸준하게만 쓰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근데 글이 몇 개 없어. 그 전에 거. 별로 없어. 그러면 어차피 영향력은 미미하거든요. 그냥 그거 없애고 새로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그건 전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는 글이 많다 보니 그거를 이제는 새로 하느냐 아니면 썼던 글 그 블로그 계속 유지하느냐가 그 고민인 건데, 저는 그냥 예, 하시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량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블로그 콘텐츠의 총량도 중요한데 다시 0부터 시작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있던 글 계속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연 대표님 좀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오케이? 별로 글이 없으세요? 그러면 뭐 새로운 블로그 만드셔도 되고요. 그 전에 있는 글을 지우십시오. 그럼 전에 있는 글은 그냥 삭제하세요. 글이 별로 없다고 그러시면 글을 그냥 다 삭제하십시오. 그냥. 그리고 새롭게 하시면 되죠. 거기에다가 그 블로그에다가 계속 그냥 새로운 글을 전에 있는 글을 다 없애고 업종 변경했으니까 그렇게 이제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물론 나중에 제가 좀 알아보겠지만은, 여전히 저는 어떤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에 보면은 제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 그 서베이 좀 해달라, 설문조사 좀 해달라고 좀 담겨드렸는데, 그러니까 여정님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을 하고 있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거를 설문조사 제가 링크 드렸는데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보고 우리 예를 들어서 소영 대표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정희 대표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럼 제가 알고 좀 이렇게 상담해드릴, 이제 전화 오면은 제가 알고선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는 불로초 1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훅 들어왔어요. 제가 인사말도 별도 없이, 그죠? 보통 강의할 때 강사 소개하고 인사말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그냥 다짜고짜 바로 블로그 글쓰기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래야지만 쫓아오십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께서 자극받으셔서 쫓아오세요. 예, 그래서 쉬운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쉬운 것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요. 쉬운 거는 다 녹화 강의로 들었으니까 그거 보시고 우리는 실시간 강의 때는 도전적이고 어렵지만은 새로운 거를 이제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같이 불로초 1기 첫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본문의 글을 바로 작성해 봤고요. 우리 2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강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도 다시 글쓰기 연습할 겁니다. 대신에 그때는 조금 더 이제는 마케팅 냄새가 나게끔 그렇게 이제 글을 또 작성해 볼 거예요. 예, 블로그 10기 맞습니다. 블로그 10기. 제가 뭐라고 했나요? 블로그 10기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1기라고 했어요? 승하 대표님이 1기. 그렇죠. 승하 대표님이 1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제는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0분 돼갔고요. 여러분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께 기대가 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나이가 있던 나이가 없던 간에 충분히 여러분은 해낼 수 있다는 거, 그 자신감 하나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해낼 수 있고요. 우린 같이 이 블로그를 완성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꼭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